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많은 아내와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흔히들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잘 산다고 하죠. 하지만 제 아내에겐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저도 아내를 의심하고 헤어질 결심까지 했고요. 하지만 그 비밀의 실체를 알고 나자 저는 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길래 오히려 저희의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든 것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도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고 제 여동생도 착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이렇다 보니 오히려 삶이 좀 무료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땐 도무지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심하기만 한 제 인생을 영화 드라마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내였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친구 아이의 돌잔치였습니다. 제 친구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라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날 돌잔치엔 다른 친구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요. 이야, 얼마 전에 아빠 됐다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벌써 애가 둘이야? 축하한다. 우린 언제 장가가서 쟤처럼 떡두꺼비 같은 애를 낳나 몰라. 아유, 말도 마.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어떻게 1년이 지나간 줄도 모르겠다, 야. 친구는 애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우는 소리를 했지만 행복한 새 가족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 당시 전 아직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낯선 자리에서 아내를 처음 본 순간 한눈에 이 사람이다 싶은 거 있죠? 야, 저기 분홍색 원피스 입고 있는 사람 누구야? 재수 씨 친구야? 누가? 아, 유정 씨? 내 와이프 고향 후배야. 왜? 너 설마 첫눈에 반했냐? 소개해줘? 친구는 제가 아내에게 관심이 있는 걸 눈치챘는지 아주 짓궂은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소개해주겠다며 절 아내 쪽으로 확 밀어버린 거죠. 덕분에 아내와 부딪힌 전 초면에 연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아, 제가 애 아빠가 돼서 신났는지 자꾸 장난을 치네요. 전 괜찮은데 그쪽이야말로 괜찮으세요? 손에 음식 양념 다 묻으셨어요.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하다 창피하게도 맨손으로 접시를 짚었고 양손에 고스란히 소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아내가 순간 웃음을 팍 터뜨리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휴지로 좀 닦으세요. 형부가 워낙 장난기가 심하던데 오늘 잘못 걸리셨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유, 저렇게 철이 없어서 애는 어떻게 키우나 몰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속으로 친구에게 100번, 1000번도 넘게 고맙다며 아주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아내와 마주하게 된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돌잔치에서 인연으로 전 아내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 대기업 식품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간호조무사였어요. 사람들이 간호사도 아니고 왜 간호조무사에 만족하냐고 하는데 난 지금 내 직업이 좋아. 내 직업도 병원에 꼭 필요한 일이고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거든. 저도 처음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간호사가 된 게 낫지 않나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가댁의 형편을 듣고 나니 아내가 왜 간호조무사를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처가댁의 형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내는 대학 진학 대신 빠르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죠. 학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길고 힘든 간호사 가정보단 비교적 짧게 자격을 딸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 나도 당신 직업이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해. 누가 당신 직업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 다 데려와. 내가 혼내줄 테니까. 하지만 뜻밖에도 제가 절대 혼낼 수 없는 사람이 아내의 직업에 반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처가의 경제적 상황과 아내의 직업을 들으시고 노발대발하시며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집안에 장가 가겠다는 거야? 너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계산이 안 서니? 너 정도 조건이면 좋은 안경에서 잘 자란 아가씨들이 줄을 설 텐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가난한 집안에 겨우 간호조무사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 못한다. 어머니, 제발 그 사람 딱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럼 생각이 바뀔 거예요. 유정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오히려 저에게 과분한 여자라고요. 과분? 과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여자 아버지가 심지어 휠체어까지 탄다며? 엄마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결혼은 너희들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예비 장인어른은 원래 화물차 운전을 하셨는데 빗길에 차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생계 책임지셔야 했던 장모님은 식당에서 종일 홀서빙을 하고 계셨고요. 이것 또한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제 선에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완강하게 버티시는 바람에 결국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만나볼게. 안 만나주시면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나 어머님 딱 한 번만 만나뵈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 나도 어머니가 유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 당장 결혼하라며 찬성하실 거 알아. 미안해. 괜히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해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마음 꼭 돌려볼게. 아내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만 보고 만나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저희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걸 아시곤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정서방, 우리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사돈 어르신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잘 키운 아들이 가난한 집에 장가 간다고 하면 속상했을 거야. 그러니 자네도 부모님과 싸우지 말고 마음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보게나. 장인 장모님도 속상하셨을 텐데 되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에서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날마다 저희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될게요. 그러니까 저 딱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도 문도 열지 않으시고 인터폰으로만 매섭게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처가댁 사정 어려운 건 이해한다 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아들과 비교해서 네 직업이 너무 하찮은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자그마치 대기업 정직원인데 간호조무사가 뭐야, 조무사가. 진짜 간호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어머님, 이 직업도 제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이에요. 간호사보다 하찮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돕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이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매일 누군가의 건강을 돌봐준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제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직업으로만 절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전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아내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면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사랑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전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어머니, 저 그 사람 없으면 더는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원하는데 정말 끝까지 반대하셔야겠어요? 어이구, 이 한심한 놈아. 그 여자가 대체 뭐라고? 다 큰 녀석의 엄마 앞에서 눈물까지 보여.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한참을 잘못 키웠어. 전 자그마치 열흘이나 단식 투쟁을 하며 이 결혼 못하면 죽는다고 나자빠졌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도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결혼해라, 해. 그렇게까지 그 애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이러다 아들 잡을까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렇게 저흰 정말 어렵사리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혹시나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어요. 물론 신혼 초엔 아내를 볼 때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고 이리저리 째려보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머니도 아내의 매력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었죠. 우선 제 아내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성격 좋기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 여동생이 아내와 점심을 먹고 오더니 어머니께 새언니가 너무 좋다며 그렇게나 칭찬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점심에 새언니랑 처음으로 둘이 점심 먹고 왔잖아. 근데 새언니가 내 고민도 다 들어주고 나 기분 풀라고 내가 좋아하는 식당까지 다 예약해 둔 거 있지? 그리고 이거 보여? 이거 새언니가 직접 만든 수제비누인데 기분 전환에 좋은 향이래. 여기 엄마 것도 있어. 아휴, 넌 시누이가 돼서 너무 물은 거 아니냐?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는데 너도 벌써 개편이 다 됐구나? 당연하지. 새언니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굳이 뭐 안 좋게 지낼 필요 있나? 엄마도 고집 그만 부리고 마음 달리 먹어봐. 새언니 같은 며느리 또 없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가 완전히 아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종종 혼자서도 등산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짐가방을 싸들고 나섰습니다. 등산도 안 해본 애가 어딜 따라오겠다고 난리야. 너 산중턱에서 힘들다고 투정 부려도 난 모른다. 네, 어머님. 저 이래봬도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제가 도시락이랑 얼음물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데려가 주세요. 네? 아내는 어머니를 조르고 졸라 결국 같이 등산에 나섰습니다. 전 아직 어색한 두 사람이 잘 다녀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을 보고 그만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땀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고 어머닌 그런 아내 등에 매달려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둘 다 동네 뒷산을 간 게 아니고 어디 멧돼지에게 쫓기기라도 한 거예요? 말도 마라. 나 오늘 우리 새아가 아니었으면 산에서 딱 조난당할 뻔했지 뭐냐. 우리 새아가가 날 살렸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러했습니다. 등산 초반에 아내는 어머니 걱정처럼 쫄래쫄래 어머니 뒤를 따르다 먼저 지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쫓아오고 있었대요. 어머닌 그런 아내를 골려주고 싶어 저만치 앞질러 걷고 계셨고요. 그러다 페이스를 조절 못하고 서두르게 되었고 그러다 돌부리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셨답니다. 아낸 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접질린 다리는 퉁퉁 부어서 어머니 순간 겁이 나셨나 봐요. 이러다 아내가 어머님을 두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쩌나 싶으셨대요. 어머니 핸드폰도 아내 가방 속에 들어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무서움에 떨며 아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헉헉거리며 끝까지 어머니를 뒤따라오는 아내가 보였답니다. 나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앞질러 간 걸 알고 밑에서 기다리거나 등산을 포기하거나 했을 거야. 근데 유정이 얜 끝까지 날 찾아서 산에 올라온 거 있지? 그러다 넘어져 있는 날 보곤 어머님하고 소리 지르더니
급기야 날 등에 업고 가려는 거야. 어머님 다리가 이렇게 부어있는데 제가 당연히 업어야죠. 아내는 어머니를 업으려고 했지만 체력이 딸려서 결국 서로 어깨동무하고 힘들게 산에서 내려온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일에 크게 감동하셨는지 그 뒤로 몇 년 동안 누굴 만날 때마다 아내 자랑을 그렇게나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몸도 그렇게 말랐으면서 날 얻고 글쎄 하산할 생각을 하더라니까. 효부가 따로 없지 정말. 애교 많고 정 많은 제 아내는 이것 말고도 여러 번 제 부모님을 감동시켰답니다. 제 아버지 환갑 땐 환갑떡까지 다 준비해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는 스크린 골프장에 쭉 돌리면서 깜짝 이벤트를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물론 동네 어르신들까지 깜짝 놀라며 며느리 잘 뒀다고 칭찬하셨고요.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친구분들끼리 여행을 가신다길래 예쁜 손수건을 색깔별로 맞춰 어머니와 친구분들께 선물하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님이 찍어오신 단체 사진마다 아내가 드린 손수건을 맞춰서 목에 두른 독수리 오자매를 남길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게 결혼 3년 동안 이뤄진 일들이니 제 아내 정말 부지런하고 세심하죠.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시부모 마음 알아주는 며느리가 최고지. 어느새 제 아내는 부모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누가 뭐래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차에 건강한 아들도 낳았는데요. 양가 부모님께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효도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 효도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요놈 벌써 힘센 거 봐라. 우리 손주가 아주 천하장사네. 어디서 이렇게 예쁜 녀석이 왔을꼬.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가? 우리 며느리 닮았나? 어머니는 아내가 힘들까봐 매번 저희 집까지 오시며 아이 육아를 도와주셨답니다. 아내도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번 진심으로 감사드렸고요. 그렇게 꿈처럼 행복하기만 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벌써부터 효자가 되려는지 잠투정도 별로 없고 돌 지나서부턴 한 번 자면 잘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아내에게도 자유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도윤이도 어린이집 갈 텐데 그땐 당신 이때까지 못한 일들 실컷 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말이야. 글쎄 요즘 좀 바빠서 말이야. 시간이 영 없네. 하지만 아내는 시간이 없다며 여유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아내가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자꾸 저 몰래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고 언뜻 보면 통화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장인 장모님과 통화하나 싶었는데 아내 말투를 보니 다른 사람과 전화 중이더라고요. 네, 전 괜찮아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 괜찮다니까요. 전 아내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길래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나 싶어 도저히 그냥 묻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 정말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그냥 내 옆에서 하면 되지. 왜 베란다까지 나가서 통화를 하는 거야? 어? 아니 그냥 시끄러울까 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요즘 당신 매번 나가서 통화하잖아.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당신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괜히 생사람 잡지 마. 하지만 그런 아내의 태도가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마트에 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서면 5시간이 넘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장을 봤으면서 정작 사가지고 돌아오는 건 두부 한 모, 우유 한 팩 정도였고요.
여보, 마트 다녀오겠다더니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게 근처에 일이 좀 있어서 볼일 좀 보고 왔어. 그리고 살 게 많기도 했고 집 앞에 마트엔 찾는 게 없어서 좀 멀리 있는 데 갔다 왔거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당신 꼴랑 두부 한번 사왔으면서 동네 마트에 얻기 뭐가 없어. 제가 이렇게 캐물으면 아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며 말을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아는 제가 매번 따져묻고 아무리 추궁을 해도 여전히 마트 한 번만 갔다 오면 함흥차사처럼 몇 시간 동안이나 돌아오질 않았어요. 전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커져서 결국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였지만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다 보니 슬슬 저까지 미쳐가는 것 같았고요. 저는 잠든 아내 몰래 핸드폰까지 뒤져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선 수상한 연락이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치밀하게 다 지운 모양이네. 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는 게 많은 거지? 전 어느새 아내가 외도 중일 거라고 확정하곤 의처증에 걸린 남편처럼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의심이 폭발해 그날도 마트에 가겠다며 장바구니도 없이 나선 아내의 뒤를 몰래 따라 나섰어요. 아내는 제가 미행 중인 것도 모르고 한참을 어디론가 가더니 어느 빈민촌 골목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길래 전 깜짝 놀라 큰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어요. 설마 들킨 건가 싶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아내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골목 끝 낡은 주택가로 걸어가더라고요. 전 긴장한 채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고요. 그때 정말 마음속에선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갔죠. 무슨 미래를 이런 곳에 와서 즐기는 거야? 설마 나 몰래 만나려고 이런 데로 골랐나? 내 의심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참을 굽이굽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던 나는 놀랍게도 어느 허름한 쪽방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쪽방은 아마 TV에서나 보셨을 거예요. 지붕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얇은 합판이 태양의 열기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듯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요. 벽은 오래된 시멘트와 벽돌, 심지어는 헌 판잘 임시로 덧대어 만든 집도 많았죠. 좁은 골목 사이론 전선이 엉켜 늘어져 있었고 골목 바닥은 울퉁불퉁한 흙과 자잘한 돌, 쓰레기 더미가 섞여 악취가 풍겼고요. 이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거노인 분들이나 형편이 몹시 안 좋은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저 몰래 찾아온 아내가 더더욱 수상했어요. 처가 형편이 어렵긴 했어도 이런 쪽방촌에 살만한 친척이나 지인들은 없었거든요. 내가 알기론 이런 데 사는 지인이 없는데 그렇다면 바람 피우는 상대가 여기 살거나 아니면 쪽방촌 주인이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 머리론 이 상황이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억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아내는 어느 쪽방촌 집 안으로 쏙 들어갔고 전 따라 들어가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다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얼마나 심호흡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따라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싶어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선 온갖 최악의 상상이 스쳐갔어요. 혹시라도 제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싶어 발까지 동동 굴렀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선 들어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어요. 아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혹시라도 잘못된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두려워 망설이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전 30분도 넘게 고민하다가 마음을 다잡곤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은 떨리고 발은 굳었지만 주저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문도 두드리지 않고 바로 낡은 현관문을 열어젖혔죠.
당황스럽게도 문은 잠금 장치도 없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문이 열렸고 전 집안 풍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어서 식사하세요. 배 많이 고프시죠? 저 없더라도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죠. 제가 반찬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왜 안 꺼내 드셨어요? 낡고 다 무너져가는 폐허 같은 집안엔 어떤 백발 노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낸 거기서 백발 노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한참 식사 시중을 들던 아는 곧 저와 눈이 마주쳤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신 대체 뭐야? 당신이 왜 여기서 밥을 차리고 있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제발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이 어르신은 또 누군데? 아내 몹시 당황한 듯 손톱까지 물어뜯으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백발 노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곤 땅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덜덜 떠는 아내를 계속 추궁했어요. 말해보라고. 당신 마트만 갔다 하면 몇 시간이고 집에 올 생각을 안 하길래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솔직히 당신이 너무 수상해서 뒤 좀 밟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해. 아는 계속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였고 결국엔 그 백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현관에 서서 그러지 말고 일단 안에 들어와 앉아요. 날이 꽤 추워졌어요. 찬바람 쐬지 말고 들어오시겠나. 어르신 말씀에 결국 전 찜찜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전체엔 겨울인데도 곰팡이 냄새가 가득이라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7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어르신은 제게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유정이 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많이 놀랐죠? 미리 말 못해서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분명 따로 계신데요. 그러자 어르신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겠다는 듯 이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전 그저 당황스러워서 우는 아내를 달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존재를 먼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유정이하고도 오랜 시간 연락이 끊어졌다가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우리 딸 얼굴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착한 우리 딸이 이렇게 아빠를 만나러 와주고 날 보살펴 주기까지 하네요. 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처가인 분명 장인어른이 계셨고 아내하고 사이도 여느 부녀 사이처럼 다정했거든요. 장인어른이 휠체어를 타시긴 했지만 늘 따뜻하게 가족들을 챙기시고 아내도 장인어른을 잘 따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어르신은 본인이 아내의 친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여기 이분이 내 친아버지가 맞아. 사실 우리 부모님 내가 14살 때 이혼하셨거든. 엄만 그러다 내가 고등학교 때 지금의 새아버지와 재혼하신 거고.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죄인이라 우리 딸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중이니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사위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겠소. 그러면서 아내의 친부는 장모님과 이혼하고 평생 아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연을 말해주더라고요. 이혼하기 전 처가댁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집이었대요. 아내의 친부는 너무나 자상하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고 아내도 당연히 그런 친부를 잘 따랐답니다. 비록 엄마 날 떠나시긴 했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자식이라고 나 하나뿐이어서 엄마 아빠 모두 나만 바라보고 사셨거든. 아낸 그러면서
친부가 얼마나 듬직한 아빠였는지 눈물겨운 눈으로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원래 어울려 다니던 친구와 떨어져 사는 곳과 먼 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었대요. 아낸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해 혼자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친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시곤 아내에게 새 친구가 생길 때까지 무려 3개월 동안 매일 학교로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아내와 점심을 같이 드시기도 하셨답니다. 또 한 번은 집에 강도가 든 적이 있는데 안방에서 자고 있던 장모님과 아내가 놀랄까봐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고 혼자 맨몸으로 강도와 싸운 적도 있으시고요. 아내에게 친부는 언제나 듬직하고 항상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나무였던 거죠. 대체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서 왜 장모님과 아내를 떠나신 거예요?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길래 제겐 존재마저 숨기신 거고요? 내 입으로 말하기도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사실 내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어요. 외도를 한 거죠. 난 정말로 아내와 딸을 사랑했지만 그때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뺏긴 듯 다른 여자에게 완전히 홀리고 말았어요. 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곧바로 집을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덜컥 재혼까지 해버렸네요. 그렇게나 좋은 아버지였다는 어르신은 다른 여자에게 홀려 바람을 피우셨고 장모님과 아내는 멀쩡한 남편 앞발일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빠가 그렇게 떠나고 나도 한동안 배신감이 너무 커서 다신 아빠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 그때 아빠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거든. 나와 엄마를 버리고 갔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미안하다, 유정아. 정말 미안하다. 친부가 떠나고 힘들게 아내를 키우던 장모님은 다행히 지금의 장인어른을 만나 재혼하게 되셨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답니다. 아내는 장모님께 말은 안 했지만 자라는 내내 마음속으로 친부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대요. 하지만 새아버지가 너무 좋으셨고 장모님도 행복해 하시는 걸 아니까 아무에게 내색하지 못하고 혼자 그 마음을 사귀고 있던 거죠. 울지 마요, 아빠. 아무튼 나도 평생 아빠를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몇 달 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빠인 걸 알고 끊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내게 말씀도 못하실 만큼 울고 계셨어. 내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사실은 말기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너무나 애석하게도 뒤늦게 연락이 온 아내의 친부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답니다. 장모님과 아내를 버리고 선택했던 여잔 이미 오래전에 어르신의 재산을 다 가로채 떠나버렸고 어르신께 남은 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아빤 모든 치료를 포기하시고 여기 쪽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 내가 아무리 병원에 가자고 화를 내도 눈물로 부탁드려도 계속 고집이셔. 난 마지막으로 내 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은 거로도 충분하다. 나 같은 죄인이 치료는 무슨 치료야. 난 계속 참여해야 돼. 이게 다 내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니까. 아내의 친부는 이미 호스피스에 들어가고도 남을 몸 상태였지만 모든 걸 거부하고 그저 세상을 떠날 날만 기다리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컸지만 어릴 적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아내는 결국 친부를 용서했고 그때부터 자주 여기 쪽방촌에 들려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던 거죠. 전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의심만 하고 있었네요. 전 아내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같이 착한 사람 마음을 의심한 내가 너무 부끄러워.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했잖아. 내가 미안해.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 지금 새아버지도 계시니까 더더욱 말 못했어. 미안. 아낸 이번에도
속 좁은 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전 이번엔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 손이 너무 마르고 거칠어서 제 마음마저 아파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망가진 걸 보고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친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을 아내가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보살피며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생각하니 저 역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장인어른,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장인어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분명 좋은 아버지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기억이 다시 아내를 장인어른 곁으로 오게 한 걸 거예요. 그럼요, 아버지. 전 언제나 아빠만을 위해 하늘에 기도드리고 있어요. 전 이미 오래전에 아빠를 다 용서한걸요. 평소 신앙심이 깊은 아내는 진심으로 매일 친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올렸답니다. 부디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를 용서하시길, 죄책감보단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마음을 놓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거부하시는 친아버지를 돌보고 매 끼니 밥을 차리고 혹시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이라도 더 상하게 될까봐 매번 들여다봤겠죠. 우리 착한 딸, 고맙다. 못난 이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내가 우리 유정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는데 그런데도 날 용서해줬어요.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딸은 매번 내가 좋은 아빠가 될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벌을 받나 봅니다. 장인어른 울지 마세요. 지난 일이 이미 모두 저희 손을 떠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유정이와 저에게 효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만 계셔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도 아내와 함께 자주 장인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지길래 보일러도 수리해드리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 제가 목욕도 도와드렸어요. 아무래도 딸인 아내보다 사이가 더 편하실 것 같았거든요. 장인어른, 시원하세요? 그동안 등 밀어줄 사람도 없어서 답답하셨죠? 저랑 이렇게 자주 사우나도 오고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막걸리도 드시러 가셔야죠. 고맙네. 우리 딸도 최고지만 우리 사이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지금처럼만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전 친아들처럼 장인어른의 말동무도 해드리고 가끔 답답해하시면 제가 업어서라도 동네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저는 장인어른을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끝까지 병원 가는 건 거부하셨거든요. 전 거실에 푹신하게 이불을 깔고 장인어른을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웠어요. 장인어른, 오늘 유정이하고 제 곁에서 주무시는 거 괜찮으시죠? 저 잠버릇 고약하다고 막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아유, 싫어하긴. 딸하고 사이가 이렇게 호강시켜주니 도리어 감사하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아주 마음이 놓이네. 오늘은 정말 잠이 잘 올 것 같아. 장인어른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전 그런 장인어른의 마른 손을 꼭 붙잡았어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건 알지만 부디 그 시간 동안 오래오래 아내와 제 곁에 계셔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아침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며 홀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만나뵌 지 딱 3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낸 고통 없이 잠든 장인어른께 다정하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빠, 부디 거기선 아무 죄책감 없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만 지내세요. 전 오래오래 아빠가 사랑했던 가족들 곁에 머물다 갈게요. 그때 또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아빠. 잘 가요.
저흰 그렇게 눈물로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치러드렸답니다. 이 소식을 장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진 고민이 많았어요. 장모님께는 장인어른이 아직도 고통스러운 기억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아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에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아버진 끝까지 엄마 나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셨어. 난 아빠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엄만 그러지 못하셨잖아. 이제라도 엄마 아빠 두 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아내가 정말로 어른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라면 쉽게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용기가 안 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내는 결국 장모님께 장인어른을 만나게 된 모든 사연을 말씀드리고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빈소에 방문하는 건 어디까지나 장모님의 선택이니까요. 실제로 장모님은 둘째 날 오후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보, 아무래도 엄마가 안 오실 건가 봐. 역시 엄마에겐 아직 너무 아픈 상처겠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장모님도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사실 너무 갑작스러웠잖아. 그러다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간 새벽, 검은 옷을 입은 장모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장모님은 이미 펑펑 울고 오셨는지 눈이 저희만큼이나 부어 있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을 보시곤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 인간아, 몹쓸 인간아. 그러고 바람나서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결국 이 꼴이 났어. 이렇게 가버릴 거면 그러고 가지나 말지. 갈 거면 돌아오지 말지. 이 나쁜 인간아.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장모님의 깊은 상처를 감히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은 오래도록 오열하시며 그동안의 아픔과 회한을 모두 털어내셨어요. 장모님은 지금의 장인어른께서 놀라실까봐 말씀도 못하시고 고민 끝에 장례식장에 오셨다고 합니다. 유정아, 우리가 부모로서 너한테 참 못할 짓을 했다. 우선 끝까지 부모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너한테 이해를 강요만 했어. 가난한 집에 너처럼 착하고 예쁜 딸이 태어나 이렇게 끝까지 마음고생을 시킨다. 너희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나 고생한 적 없어.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계셔줬잖아요. 새아버지도 그렇고요. 난 언제나 행복하기만 했어. 정말이야. 아휴, 이 짠한 거. 유정아, 가끔은 힘들면 힘들다고 털어놔도 돼. 엄마한테 말 못할 얘기라면 네 남편에게라도 꼭 털어놔야 한다. 안 그러면 네 마음에 벽만 깊어져. 아낸 그러자 그동안 참기만 했던 감정이 북받쳤는지 그제야 장모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아빠가 너무 미웠는데 한편으로 너무 불쌍해서 어떡할 수가 없었어요. 아빤 그때 왜 우릴 떠난 거야?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났을 때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나 정말 속상했어, 엄마. 그래, 실컷 울어. 그러라고 있는 게 부모 품이다. 너 울고 싶으면 얼마든지 울어도 돼, 우리 딸. 비록 장인어른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지만 저희에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순간이기도 했네요. 그날 저흰 눈물로 얼룩진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낸 친아버지와의 지난 세월 속 상처를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을 보내드리며 아낸 말했습니다. 이제 아빤 평안하시겠죠? 제가 기도할게요. 매일 언제나 아빠가 행복하시길요. 저도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진심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로부터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흰 전보다 더 서로를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젠 아내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계세요. 가끔은 어머니와 아내가 꼭 또래 친구 같기도 합니다. 유정아, 이 옷 어떠니? 나 결혼식 갈 일이 있었는데 요즘 살이 좀 쪄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우리 그러지 말고 쇼핑 갈래? 어머님, 얼마 전에도 옷 이만큼 사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옷으로 코디 좀 해보자고요. 어머님은 다리가 예쁘시니까, 이 치마는 어떠세요? 지금 입고 계신 자켓은 상체가 좀 부해 보이는데 이 옷이 낫겠어요. 진짜? 이 치마가 낫겠어? 우리 며느리 안목인데 믿어야지. 이거 입고 나갔는데 예쁘다는 소리 안 들으면 너 데리고 쇼핑 10번 갈 거야. 각오해 너. 가끔은 둘이 친구인지 고부 사이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랍니다. 물론 저도 처가에 가서 철없는 막내 아들처럼 굴기도 하고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휠체어를 타시다 보니 멀리 나가기 불편해 하시는데 저와는 어디 나갈 때마다 든든하다고 좋아하시거든요. 자네 장모는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제대로 밀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정서방 오면 아주 시원하게 쌩쌩 달리니까 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정말요? 장인어른, 그러면 저 조금 더 빨리 달립니다. 무섭다고 멈추러 가시면 안 돼요. 이젠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칠 정도로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되었네요. 새 장인어른께선 가족들에게 참 다정하신 분이라 제가 아들처럼 이렇게 장난을 쳐도 늘 웃어주곤 하세요. 전 언제나 그런 새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고 다정하게 자라게 된 것도 다 두 분 덕분이니까요. 제 아이도 아내의 장점을 닮아 아내만큼이나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겠죠? 저 역시 아내를 보며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오늘 어머님 아버님하고 볼링 점수 내기했단 말이야. 오늘은 기필코 우리가 이겨야 돼. 알겠지? 알겠어. 나만 믿어. 내가 올린 볼링핀 다 쓸어버리고 말 테니까. 이제 아내와 전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큰 행복을 찾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는 아내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상냥한 얼굴을 보며 저 역시 큰 힘을 얻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공원을 산책할 때 가끔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아무 말 없이 걷는 순간까지 그런 작은 시간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행복이랍니다. 아낸 과거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미움이나 원망으로 남기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친아버지 만나고 지치고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도 아는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존경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전 이렇게 매일 아내를 겪을수록 점점 더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아내를 오해한 날도 있었지만 이 오해가 풀리고 나자 서로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작은 오해나 불안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혼자 의심의 싹을 키우지 않으려고요. 아낸 가끔 절 바라보며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게 더 큰 힘이 되는 건 그냥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자체입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울고 상처받는 날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고 앞으로도 전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저희도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장인어른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디 마음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먼 훗날 다시 만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아내에게 배우고 있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실 거라 믿으며
저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